제가 토론토에 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한 20년 전에 토론토에 단풍 보러 가족과 놀러 왔었습니다. 이번에는 21년 전과 다른 점은요, 그 당시에는 사적 목적으로 토론토를 들렸지만 이번에는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공적 목적을 위해서 오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내릴 때 인도하시는 분이 이 토론토에 좌파가 많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지금 좌파가 많은 것은 세계적으로 보통의 현상들인데 여러분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참석해 주시고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하는 일은 어쩌면 자식들에게도 조롱당할 수가 있고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질시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라 사랑과 교회 사랑을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유통일을 위한 토론토 광화문 대회로 되어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작년 3구 대선에서 승리로 이끄시고 이후에 처음으로 제시하신 아젠다가 자유통일이 된 것입니다. 그 자유통일을 위해서 국내적으로 또는 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유통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대한민국 자체를 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에 고통당하는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중에 복음 통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은 복음 중심의 운동인 것이지 단순한 복음을 배제한 운동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랬는데 이번에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은 생존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복음 통일과 연결된다면 북한 주민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삶을 살리는 그러한 운동도 같이 겸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권교체를 이뤘는데요. 지난 5년간 문재인은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엄청나게 망가뜨렸습니다.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제가 TV가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한다면 제가 한 100대는 부셨을 것이에요. 비싸서 못 부셨습니다. 문재인 얼굴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흥분이 돼서 그랬었는데요. 정권교체를 이뤘는데 지난 5년간 이 문재인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요, 문재인의 오만을 꾸짖었습니다. 문재인과 주사파의 탐욕을 책망한 분입니다. 또 문재인이 교회와 국가를 공격할 때 침묵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침묵하는 교회를 상대로 외면하는 교회들에게 꾸짖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도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는데 책망을 하니까 책망이 있게 되면 왜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지를 그 본질을 깨닫고 돌이키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공격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5년간 문재인을 꾸짖고 또 책망을 하다 보니까 3번 감옥에 투옥되셨죠. 근데 저는 제일 기억 남는 게 뭔가면 제일 안타까운 사연은요,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3번 투옥도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대한민국을 살릴 정도의 지도자라면 그 정도의 옥고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요,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7시간에 걸치는 대수술을 한 달에 3번 하셨습니다. 3번. 첫 번째 수술이 실패돼서 2번을 연속했는데 한 달 동안에 그 7시간 대수술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3번 수술이 끝나는 그 시점에 제가 들은 바로는 손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신체 상태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법정에서 나오라 그래서 담당 변호사가 얼굴만 보이면 다시 병원에 오실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해서 법정을 갔는데, 대한민국 법정이 그 당시의 몸 상태를 보면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실 분인데 바로 법정 구속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평생 법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정말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을 많이 제가 느낀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광 목사님께서는 역시 주님만 의지하면서 교회와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정권 교체의 의미는 대단한 것이에요. 보통 10년 주기로 돌아가던 이런 대한민국의 순환길을요,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20년, 30년 갈 수 있었던 민주당 정권을 단 5년 만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낙마시킨 것이에요. 이 의미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 제 전공 분야를 하나 말씀드리고 나갈게요. 여러분 이제 TV를 보시면 요새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쪼개기 수사를 한다, 그런 화면이 많이 뜹니다. 쪼개기 수사를 한다, 야당 당수를 탄압한다. 두 번째로는 이 이재명이를 너무 자주 소환한다,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 질문이 두 개가 뜨는데 그것만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쪼개기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원래 이재명이는 범죄 의혹이 많은데 대장동, 변호사 대납 의혹, 그 다음에 성남FC가 있죠. 그것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 변호사 대납 의혹을요, 문재인이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냈습니다. 지가 쪼개기를 한 거예요. 왜 보냈느냐? 당시에 수원지검 검사장이 신성식인데 신성식이가 대표적인 친문 검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신성식이가 봐줄 줄 알고 수원지검으로 보냈습니다. 이 신성식이가 중앙대학을 나왔어요. 제가 오늘 대학 평을 좀 잠깐 해야 될 텐데, 중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이의 후배가 되는 꼴입니다. 신성식이 때문에 이 변호사 대납을 수원으로 보냈고요.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서울에 있던 걸 갖다가 어디 보냈느냐? 성남지청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 그 유명한 박은정 지청장이 있었습니다. 그 박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막으라고 본인들이 쪼갠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것을 수원으로 보냈단 말이죠. 누가 쪼갰습니까? 문재인이가 쪼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쪼개기 수사가 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쪼개기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가 원래부터 중앙지검 것을 띄워서 변호사 대납은 수원지검으로, 성남FC 후원은 성남지청으로 이렇게 자기네가 보냈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주변에 자녀분들이나 친지가 그런 얘기를 하면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쪼개기 수사를 하면요, 반드시 그 얘기를 해주세요. 본인들이 쪼개놨기 때문에 쪼개기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나 이재명이를 자주 부른데요. 지금 야당 탄압이래요. 야당 당수를 탄압한다고 했는데 그게 자주 부르는 게 왜 자주 부릅니까? 범죄를 한 게 너무 다양해요. 범죄를 한 게 너무 다양하단 말이죠. 그것도 중앙지검 있죠, 성남지청 있죠, 수원지검 있단 말이죠. 본인들이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3개의 지청에서 적어도 쌍방울의 대북 사건은 아직 변론입니다. 변론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3가지 사건을요, 불러댈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불러댈 거 아니에요. 성남지청에서 불러댈 거 아닙니까? 수원에서 아직 안 불렀어요. 왜 자주 부릅니까? 그 인간이 범죄를 매우 다양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자주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여러분의 주변에 자녀들이나 친지들이 그따위 소리 하면, 쪼개기 수사하면 누가 쪼갰느냐, 왜 자주 부르느냐? 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니까, 다양하게 저질렀으니까, 여러 곳에서 하기 때문에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